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조현입니다. 오늘의 또 주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주식시장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하락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5%,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우존스는 8주 연속 계속 해가지고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S&P 500은 고점 대비 하락세가 지금 18% 정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고점 대비 S&P 500 20% 마이너스 20%를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20%가 된다고 하면은 오피셜리 베어 마켓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곧 베어 마켓이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 20%, S&P 500 지금 어마무시하게 깨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술주들 아침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기술주들이 어저께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전적으로 가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또 폭락을 했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 상승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역시 이 3대 지수 모두 어마무시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마무시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좀 소폭, 어제보다는 소폭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침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이 장을 마감하기 전에는 더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식 중에 또 많이 내려간 주식은 바로 시스코입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전망치보다 더 못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못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스코 주가 14% 정도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스코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인 락다운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스코뿐만이 아니라 로스라고 아시나요? ROSS, 로스라고 디스카운트 샵이 있거든요. TJ 맥스처럼 여기도 옷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거, 뭐 가방 같은 거, 뭐 액세서리들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곳인데,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디스카운트 샵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매출이나 순이익에서 둘 다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덜 나와가지고 오늘 로스 주식 애프터아워 장외 시간에서 거래된 게 25%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타겟이죠. 타겟의 재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25% 엄청난 폭락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락다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락다운은 6월 1일부터 어느 정도 해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서부터의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풀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역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4월달 물가 지수가 7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좀 고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될수록 주식시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힘들어 보일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침체기에 빠질 수가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가 이제 침체기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면서 지금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식료품 가격뿐만이냐? 아니죠. 원유 역시 계속 이 가격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침체가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빈곤층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도 잘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말이 많은 그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테라하고 루나, 이 테라하고 루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암호화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기관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들에서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뉴스는 바로 테라하고 루나 코인입니다. 이 테라하고 루나 코인 이것은 한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암호화폐거든요. 이 권도영 씨라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서 엔지니어를 했었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내놨는데 이게 바로 테라코인 그리고 루나코인인데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전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1가 금의 원온스인가? 그거랑 같이 맞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스테이블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은 1테라 코인이 $1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1테라 코인은 $1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맞춰주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1테라 코인을 발행을 할 때마다 이 $1 있지 않습니까? $1를 자신의 그러니까 기업이죠. 암호화폐 기업에 예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1테라 코인은 $1다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1테라 코인을 발행을 할 때마다 $1를 예금해 두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1테라 코인은 $1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달러가 아니더라도 1테라 코인을 발행을 할 때마다 $1어치의 비트코인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가장 건전한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첫 번째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테라 코인을 발행을 할 때마다 $1어치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해두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테라 코인은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지 않고 1테라 코인을 만들 때 $1어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1어치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테라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루나코인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루나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 루나코인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주는 사람들은 1년 뒤에 20%의 이자를 얹어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 루나코인에다가 예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테라코인하고 루나코인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서 1테라 코인이 $1가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 테라코인이랑 루나코인에 몰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루나코인에다가 돈을 이렇게 예치를 해두게 되면서 1년에 20%라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20%를 보고 눈에 멀어가지고 루나코인에다가 예금을 계속 해두는 거예요. 루나코인을 계속 사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테라코인이 $1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돼. 아니 그러면 루나코인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게 두게 된다면은 1년 뒤에 20%를 줘야 되는데 그 20%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20%는 그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테라코인이나 루나코인은 폰지 사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불안해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어디서 공격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 테라코인하고 루나코인에서 현금이 계속 인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출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테라코인, 루나코인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이 테라코인을 안정을 시키려고, 스테이블하게 하려고 1달러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인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루나코인하고 테라코인이 99.9%가 폭락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루나코인이 99.9%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루나코인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1년에 20%라는 엄청나게 많은 이 금리를, 이 이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돈을 넣었다가 모두 다 깡그리,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폰지 사기. 제가 예전에 폰지 사기를 하고 있었던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는 몰랐죠. 사기꾼 회사라는 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폰지 사기 회사였더라고요. 제 영상 여기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폰지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테라코인이랑 루나코인 폰지 사기다. 그냥 폰지 사기였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다가 이거 뭐야, 아무리 봐도 뒤에서 지탱을 해주는 게 없네.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두 다 돈을 인출해보니까 완전히 이 암호화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암호화폐는 좀 불안불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사람들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암호화폐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이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많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발행을 할 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발행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규제도 없이 마구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암호화폐에서 엄청나게 지금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2000년도 이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모기지 이 서프라임 사태, 요때처럼 이 거품, 이 암호화폐 거품이 올해나 내년 초에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거는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덩어리. 그냥 거품 덩어리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너네들 죽지 말아라, 경제적으로 죽지 말아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마구 뿌려버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났죠. 다행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려움 없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없이 지나갔었던 게 이게 모두 다 거품으로 쌓인 거예요. 이 거품이 지금 암호화폐에 어마무시하게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에도 많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S&P 500 고점 대비 20%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베어마켓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곧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 둘씩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따가 이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들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봐주세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이제 투자를 잘 하려고 많이 주식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이 브이로그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봤었을 때도 내가 한 2022년도쯤에 주식을 폭락을 해가지고 주식도 많이 잃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내가 지금 주식에 관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영상을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